연휴 마지막에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정석 2부,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우리는 거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공부의 정답, 사랑의 정답, 투자의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수익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두 위원님과 2부를 장식해 주실 두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고민, 종목 고민 해결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두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솔루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되고 있는 투자의 정석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더불어서 고민되는 종목 또한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접수 받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2부에는요, 역시나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는 주식명가 MTNW 유명 인사들 모셨습니다. 뭘로 유명한가 봤더니 지금 오프닝 때 여러분은 못 들으셨겠죠. 방송 전에 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명절과 살 얘기는 참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을 10kg나 빼고 등장해 주신 이재상 위원님, 살을 10kg나 찌고 등장해 주신 라인원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쪽에서 뺀 살이 이쪽으로 갔네요? 순환매네요. 네. 네, 아무런 말을 안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원래 명절은요, 살이 붓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연휴 이후에는 계좌를 살찌우는 것이 그다음 특급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상 위원님. 네. 오랜만에 인사 뵙고 또 방송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근데 이제 올해를 떠올려 보면 거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쟁 여파 속 공급망 이슈, 물가 이슈로 지금 귀결된 지금 이 구간. 그렇죠. 그래서 연휴는 또 굉장할까? 반짝일까? 네.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면서 네. 양봉을 띄웠는데 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추석이 끝나면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의 어떤 시그널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를 갖다가 지금 급속하게 올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율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은 매도 쪽에다가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들을 갖다가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이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발견될 때 그럴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하락을 하되 아주 강한 하락보다는 어떤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좀 대응할 부분 계속
두드리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가장 적시하면 좋을지가 관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박재호 나인원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또 질문 오랜만에 배웠으니까. 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아직도 주린이신가요? 예, 아직 주식 지금 초보입니다. 네, 모의 투자라든지 뭐 소액으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가 맞을까요? 트레이딩이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불확실성이 너무 네. 커요. 언제는 올랐다가 또 언제는 내렸다가 해서 트레이딩 쪽이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4848. 네. 네, 뭐 4848 될 수도 있고 저도 주말 이렇게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예. 다양한 이제 리포트를 좀 보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시장 좀 불안하다. 조심하자. 현금 비중 높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만 현재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뿐이지 결국 맥락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쉽게 정말 이제 무료로 취할 수 있는 정보들도 한결같이 지금은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연휴 직전까지의 시장을 보셔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어떤 돈을 비중을 좀 과감하게 실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준다든지 오히려 시장에서 장중에 정말 뜬금없이 어떤 뉴스에 의해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순간적인 어떤 급등과 급락의 흐름들을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흐름들은 올 연말까지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분들 또는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에 그닥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바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어떤 시장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겠는가?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즉 숲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나무 그 안에 나무가 내가 어떤 나무를 취하고 어떤 나무를 내가 벌목을 할지 어떤 나무의 과실을 내가 따먹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심을 하시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방향성을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한다든지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뭐 1억, 뭐 2억 이 정도의 어떤 자금을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도 그럼 내가 어떤 종목, 어떤 나무를 봐야 될 것인가? 당연하게도 상승률과 거래 대금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이미 강하게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 뒤늦게 올라타면 뒤늦게 쫓아가면 또 손실 아닌가.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본다라면 그렇다면 반대급부로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소위 바닥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목을 거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수익을 내셨는가라고 반문한다라면 오히려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매도 물량, 실망 물량, 손절 물량들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량주라고 일컬었던 종목군들은 앞서 이재상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악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고 환차익을 좀 남기는 목적으로도 매도가 굳이 안 해도 될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신다면 소위 대장주, 주도주 이 두 가지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 내의 상승률 그리고 섹터 내의 거래 대금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보신다면 종목 선별이 조금 더 쉬워지실 것이고 그다음에 뉴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피곤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애플에서 뭐 새롭게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삼성과 LG에 나름의 이제 R&D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OLED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필름 그 두께를 4mm에서 2mm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내일 뭐 이것이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 즉시 또 시세가 또 반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모멘텀이 확실하게 발생하는지 장중 조금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뉴스 검색이라든지 어떤 피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은 확신보다는 어떤 시세 확인하시고 단기 매매 즉 장중에 어느 정도 오전장과 오후장 중요 시간대에 단기 매매를 하시고 그 이후에 스윙 관점으로 이길 오전장에 내가 청산하겠다라는 어떤 대응 관점으로 임하신다라면 그나마 지금 시장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주도 테마 내에서의 상승률, 거래 대금 위주로 나무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나무가
무엇인지 두 위원님께서는 어디 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는지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상 위원님, 시장이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다면 우리가 연휴 이후에는 어떤 섹터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혹시 압축해서 한 섹터를 볼까요? 두 가지 섹터로 보고 두 가지 있는데요. 섹터? 네, 이제 한쪽은 우리가 워낙 막강한 섹터, 2차 전지 쪽이고 한쪽은 이제 곡물 관련된 섹터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곡물 관련된 섹터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터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전에 이미 이런 그 곡물 관련해서 수출을 할 때 빈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은 물량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5, 16일 날 곡물 수출에 대한 논의를 터키 대통령과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가 아마도 수출 물량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이 또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 다시 이제 밀선물이 하루에 뭐 6%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곡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폭염이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곡물의 어떤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리고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파종 문제,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생산량은 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곡물 관련된 종목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런 쪽을 보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보니까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흐름이 굉장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묻어놓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 종목은 굉장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7월 말에 이 대량 거래가 대략적으로 440만 주인데 이 440만 주가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잘 가고 있고 전고점이 15만 7천 원대인데 거기에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2차 전지 쪽의 흐름 중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그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기금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기소화가 됐는데 5조 원의 순매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했을 때는 결국은 연기금이 결제 해지를 하면서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 종목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재검토했다가 다시 애리조나 공장에 지금 그 재추진하는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가장 수혜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금 큰 시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매수가 굉장히 강한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 회사와 이제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유 계약을 최근에 맺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관련된 섹터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전반적인 우리가 숲으로 봤을 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이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관심권으로 담아 볼 만한 부분 사료 비료 쪽, 곡물 쪽 꾸준하네요. 더불어서 또 꾸준한 것이 바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입니다. 이 부분까지 잘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박재호 위원의 의견도 같이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업종으로 보신다면 아까 주도 테마 숲을 잘 보자, 나무도 잘 보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무슨 나무 심을까요? 네. 자,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하면 수급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한 500억, 300억 정말 이렇게 시장에 돈이 없어도 될까 싶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평균 거래대금이 한 3억, 10억 되지 않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올라가고. 갑자기 상승을 예. 하고 또 한 5분 뒤에 보면 급락을 하고 네.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싸그리 정말 수급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섹터가 과연 무엇일까? 자, 이런 쪽을 약간 긴 프레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일단 자동차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은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 내부적으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회사들조차도 올 연말까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고 그 외에 다른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딱히 호황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좀 아쉬운 게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 나왔던 게 이제 포스코 쪽에 이제 악재가 다음 주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럼 이런저런 것들 다 이제 속아내고 난다라면 사실상 지금 현재 자동차 이게 자동차라고 한다면 전기차다 뭐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지만 일단 좀 약간 조금은 다른 측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내연기관 쪽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주도할 어떤 섹터인 건 맞지만 판매량이 기대에 충족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백분율상 이제 100이라 놓고 본다라면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금 아쉬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 이상으로 좀 안정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2027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7년 이전에는 2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었는데 그럼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시장을 이끌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판매량이 독보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일본 차입니다. 근데 일본 차 중에 이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즉 내연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모터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차량 운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심 외의 지역은 사실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할 때 뭐 6시간, 9시간 또는 퇴근 후에 꼽아놓고 다음날 뭐 아침 출근할 때 사용하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 막상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너무 이제 호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또 그와 관련된 차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포드사가 지금 현재 전기차 그리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모터를 같이 결합한 차량을 픽업 트럭부터 해가지고 대거 출시를 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쪽이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 글로벌로 딱 놓고 본다면 일본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현대차 계열사 뭐 대표적으로 현대위아가 될 수 있겠는데 현대위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드사에게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된 어떤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모터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 진행 중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 외국인 또는 기관 또는 더 나아가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또는 이제 독보적으로 지금 현재 연속 뭐 5일 또는 10일, 20일 또는 길게 본다라면 60일 가까이 연속 순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 좋아하실 만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의 어떤 주가 하락도 충분히 보여줄 바닥 횡보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단발적인 수급에 잠시 슈팅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 테마 짚어주셨습니다. 전기차 쪽 관련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료는 참 뚱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략해보는 것도 유효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역시나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죠. 전화, 문자 계속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두 위원님께서 제대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 고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되고 있는 투자의 정석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방에 여러분의 고민들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3기, 3기,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열강 4,155원에 네. 비용 40%. 아, 비중이 40%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30%요? 네네. 네, 4,155원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아니,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나, 더 이제 갈 수 있나, 그래서.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네, 추가적인 방향성, 그러면 이재상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 3기 혹시 매수를 2거래일 전에 하셨나요? 이거 며칠 됐어요? 이주 됐나? 아,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매수하신 날짜는 아마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그 정도 단가에서 공략하시는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굉장히 급등하면서 26%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쉴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뭐 마지막 거래일 날 굉장히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네, 예. 네, 이 회사는 네. 이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자체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쓰일 때 전기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3기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포르쉐 상장 추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또 신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지금 3기는 굉장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저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이제 3,000원이 바닥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5,000원대 후반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비중이 이제 30%니까 5,000원이 넘기 시작하면은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다시 6,000원 쪽으로 갈수록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끌고 가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성투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3기 전화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피 추석 보내셨겠죠? 자,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예. 매수가와 현대차 비중은요? 비중 20%고 네. 20%고 20만 1,000원입니다. 20만 1,000원. 네. 자, 비중은 20%에 20만 1,000원인데요. 지금이 사실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자, 현대차 쪽 궁금하실 거예요. 좀 요즘에 또 초유의 관심이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 아까 유망하다라고 바라봐 주셨던 나인원 의원과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대차 매수하신 지는 뭐 얼마 안 되셨나요?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손실 구간에서 손실했다 했는데 번제까지 온 거 손실해가.
네, 일단 목소리가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 좀 있으신가요? 예? 현금 비중. 예,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예. 차량이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 그랜저 그리고 이제 뭐 아반떼 또 그 외에 이제 코나도 있고 투싼도 있고 여러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이제 국내 판매량보다는 해외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이제 도요다가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돼 가지고 판매량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시장 범위 파이를 계속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데 현대차도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이제 과도기적 시기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완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단은 수년간 뭐 짧게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일단은 운행을 하다가 이제 넘어가자 이런 어떤 기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각각의 차량들이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공장을 따로 설립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용 차량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괄목해 볼 만한 주요 변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못하지만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먹을 건 다 해먹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지금 재료 자체가 사라진 섹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인데 일단 반도체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뚜렷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아마 내년 1, 2분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LNG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대감일 뿐이지 뭐 수혜로서 또는 수주 한 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메인 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해주면서 지금 현재 판매량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유일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해외에서 현대차, 기아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딱 놓고 본다라면 기아 쪽의 판매량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비율로 놓고 보게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 10%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 자체가 그 이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현금 비중을 좀 여쭤봤는데 이 종목이 20만 원 이하로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좀 불안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8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오게 된다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30, 40%대까지 비중을 좀 더 늘리시고 지금 현재처럼 뭐 중장기적 관점 끌고 가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이 평단가 좀 낮추시고 또 좋은 결과 또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대차까지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꼭 성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화 상담까지 마쳤고요.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셨고요. 먼저 코인테크 지금 접수가 들어왔네요. 자, 매수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8,500원이고요. 5%입니다. 자, 지금 코인테크 한다면 위원님, 뭐 자회사가 상장 예정인가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품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자리를 살펴보건대, 약손실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비중은 그래도 5%이긴 한데요. 어떻게 주가 방향성 보십니까? 뭐 지금 단가는 그렇게 불리한 단가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봐도 이제 굉장히 그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회사고 2차 전지 장비 회사면서 또 자회사가 2차 전지 솔루션 기업인 그 탑 머티리얼이 10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뭐 지금 최근에 조정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최근에 한 3주가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모여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상향해서 정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2차 전지 장비 쪽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 회사들도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6분기 연속 계속 영업 실적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앞으로도 공략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그런 단가로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우리가 목표가를 한 32,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목표가까지 짚어주셨네요. 코인테크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문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를 살펴볼게요. 자, 17,200원. 진입하셨고 20%인데 사실 한 차례 깊게 산을 그리고 다시 좀 되돌아오고 있는 구간처럼 차트 그림상은 보여집니다. 내용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좀 느껴질까요? 자, 앵커님, 네. 지금 사용하시는 폰이 아이폰이죠? 예, 저는 사과를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사과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 말해버리셨네요. 네. 그 사과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OLED인가요? 아니면 LCD인가요? OLED. OLED죠? 예.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수주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OLED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사이즈 이제 밝기 아니면 이제 QLED나 뭐 이런 어떤 내용들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IPS다 아니면 뭐다 하지만 결국 LCD예요. 자,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직까지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좀 최고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CES에서 LG가 공개했던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이제 100인치에 육박하는 디스플레이는 뭐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가격이 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직까지 생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데스크탑 뭐 이 정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장치 정도가 지금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OLED를 지금 소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채 1, 20% 수준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 장비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차트를 잠시 보게 된다면 작년 11월 4분기부터 올 초 1분기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 뭐였냐면은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순간적인 어떤 급등과 추세를 그려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이 시점에서 차량 계약을 했던 제 가족도 아직까지 차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생산의 차질은 빚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사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범용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배제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 2분기까지는 사실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좀 어렵다는 의견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등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손실이 좀 미미해서 난 좀 손절하고 싶다. 그럼 뭐 손절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업황이 있어야 우리가 물살에 힘입어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듯이 지금 구간에서 업황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반등 심하다 대응법 적절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접수된 종목입니다. 바로 보실게요. 캠트로스고요. 12,300원에 20% 담아셨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캠트로스가 그래도 9월 들어서 레벨업을 쭉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고민이 있다면 매수가로 보입니다. 12,300원 지금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도 이제 12,300원이면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마 단가 자체가 저점에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부담스러워서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캠트로스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일본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광액, 그 반도체에 들어간 관광액을 만들었던 그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리튬계 이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용 전해액도 거기에 들어간 첨가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도 관련된 회사이면서 또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에서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우상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9월 말 그리고 작년 9월 말에서 10월 달이 최고점이었는데 거의 1년 동안의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조정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 그러니까 2, 3개월짜리 조정이 아니라 10개월 이상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상태를 보면 이제 약 한 2개월 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월 이상 조정 받은 애들은 2개월 정도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최소한 3개월, 4개월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일단은 주봉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가 조정장,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장에서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저가 매수를 해서 아마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스까지 정리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찔한 종목이네요. 미래나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1,300원에 비중이요, 여러분 90%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꽤나 크나큰 수익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미래나노텍 한다면 이제 리튬 쪽에 있어서 확보 이슈가 함께 하면서 아찔하게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미래가 어땠습니까? 미래나노텍에.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비중 10%, 20%, 30%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약간 전업에 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비중을 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뭐 지금 직장이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좀 결과적으로 일단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칭찬 받으셔야죠. 자,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화선앵커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그 네. 사과폰에도 리튬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배터리. 예, 그렇죠. 배터리에 들어가 있죠. 배터리.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과 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이 가능한 모든 기본적인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 여기 이제 모두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망간이 부족하다, 네. 또 니켈이 부족하다, 어떨 때는 또 리튬이 부족하다, 뭐 알루미늄이 지금 뭐 상당히 부족하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 소재 자체가 어떨 때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 여기서 또 날리고 또 이게 또 부족하다고 이게 또 날리고 지금은 이제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이 수산화 리튬,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양극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그것 자체를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LNF, 또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리튬이 부족하다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그냥 영업이익과 매출은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로 이제 보심이 맞겠고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얼마에 매도하면 좋겠는가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급등주 매매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라면 13,000원대, 13,500원 이하로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일단 분할 매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3,500원 이하로 밀리면 일단 분할 매도를 하되 그 가격대 13,000원대 이탈치 않으면 잠깐 매도를 좀 멈추고 그 가격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 줄 것인가. 거기를 좀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뭐 직전 고점대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해내지 못한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13,000원은 그냥 뭐 개파락이든 장중이든 이탈해버린다. 일단은 전체 수익을 다 챙기고 나서 정말 이 종목이 내가 아직 파동이 좀 더 남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재진 시점을 좀 노려보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 그리고 그나마 현실적인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 가지고 뭐 목표가를 뭐 3만 원 잡는다, 5만 원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일장 정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비중이 90%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절가 13,000원 세팅하시
참고하시고 비중 조절로서 분할 매도해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뭐 박대리 얘기 나왔는데 우리 나인원 위원님이 이 주식명가 MTNW에서 만약에 계급으로 나온다면 대리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박대리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박대리, 우리 네. 박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사랑의 박대리다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박대리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또 우리 거의 부장님급으로 저희가 칭해드려야 될까요? 이재상 부장님과 함께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바로 파워 있는 종목입니다. 보성 파워텍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도 또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잖아요. 5,85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5,460원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한 달 전에 사셨는지 예. 그게 좀 그걸 애매한데요. 모르겠네요. 최근에 사셨다면은 굉장히 이건 조금 오판하신 게 최근에 이제 그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면서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 사업 규모가 39조 원인데 실제 한수원에서 건지는 그런 규모는 2에서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에서 한 10% 규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면은 아마 바로 그냥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전에 한 달 전에 사셨는데 그 흐름을 다 지켜보셨다면은 사실 5,100원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 5,100원이 이탈됐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5,100원이 이탈 안 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이상 거의 한 6,000원 이상에서 6,100원, 6,2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준 주가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보성파워텍 아마 또 한때 엄청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연휴 이후에 두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잘 바라보고 계시는지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연휴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까요? 아니면 더 고조될까요? 일단 CPI 지수 발표가 남아있고 거기에 FOMC까지 9월에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각축전은 이어질지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관점 두 위원은 어떻게 제시해주고 계실지 지금부터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MTN 상사의 이 부장님, 자, 우리 이재상 위원님.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곡물 관련주를 뽑아왔는데요. 예. 이제 고려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식량 문제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중요하기 내년이. 때문에 그리고 예. 올해 전쟁 때문에 이런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식량 문제가 더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후 문제 또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이 고려산업이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배합용 사료를 주로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축산물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의 이제 그런 곡물 관련된 이슈가 될 때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고려산업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시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시고 손절가는 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입니다. 아까 전에 곡물 관련 섹터를 좀 유망 섹터로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고려산업을 최우선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산업 고려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고려해볼까요, 박재호 위원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집 방송이지 않습니까? 특집 방송이 아니고 특집 방송이요. 특집. 특집.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가 봅니다. 장난쳐봤습니다. 특집 네. 방송 선물 주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께 수급 매매를 좀 말씀드릴 때 예전에 수급? 예. 그 앵커님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 수급 매매를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당일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당일 거래량의 몇 퍼센트 이상이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수급으로 30%? 30%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최소한 15% 이상 정도면 15%인가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하루 거래량이 뭐 10만 주인데 예. 뭐 외국인이 뭐 500주 매수했다. 아. 뭐 30주 매수했다. 이거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아니냐. 예, 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죠. 뭐 소위 오래된 이야기지만 검은머리 외국인도 역시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당일 거래량의 외인 또는 기관 수급이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원님 변수로서 그러면 외국인 기관 통산 15%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말씀드릴 종목이 현대위아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한 30만 주다. 그럼 그날 외국인 또는 기관이 최소 5만 주를 매수해주고 당일 거래량이 50만 주다. 그러면은 그날 최소 기간이 뭐 5만 주 이상 꾸준하게 이제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이고 대략적으로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어떤 투자 목적이라든지 어떤 시세를 끌어올릴 전형적인 그런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특집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포지션 자체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기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연기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모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소형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주력 사업을 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미국 포드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중요 부품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차에서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요 모터들 있지 않습니까? 역시 현대위아가 R&D 그리고 소형화 그리고 생산까지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물론 생산은 다른 계열사 아직 비상장사인 현대차 계열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이제 설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술력 계속적으로 검증되고 또 입증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이미 이제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8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되도록이면 75,000원 이하에서 내 평단가 맞출 수 있도록 분할 매수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재상 위원의 고려산업 그리고 박재호 나인원 위원의 현대위아까지 살펴봤네요. 이렇게 추석 선물 든든히 받았고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또 거래가 시작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두 위원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재상 위원과 또 나인원 위원과 각자 방송을 또 8시에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재상 위원께서는 이 살아남은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우리 나인원 위원께서는 시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아예 방법을, 솔루션을 두 위원님 각자 또 준비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각각의 위원님들의 사진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상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고요. 역시 나인원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 모두 8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자, 솔루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 여러분 채널 확인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죠. 위원님, 살아남은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일지가 궁금한데요. 해당 이야기 나눠주시는 겁니까? 살아남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차피 살아남는 종목이 결국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야지만 아마도 우리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도주에 대한 시각 이어갈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8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박재호 나인원 위원과도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아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일단 여러분들에서 이제 MTN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매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드리는 사람 중에 저도 이제 한 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음 주 시장을 뭐 거시적으로도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재료주라든지 또는 어떤
급등주 또는 어떤 뭐 눌림주 또는 어떤 수급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취했는지 그런 어떤 계획들 그리고 앞서 이전에 어떤 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었는지 그 세부 내역까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의원님과 8시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3부, 4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